반갑습니다. 부동산법의 배물입니다. 자,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들어왔는데, 도시개발법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온지를 잘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쭉 풀면서, 이게 쉬운 문제구나, 이건 좀 중간 정도 난이도구나, 그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진도가, 첫 번째 진도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는 파트. 자, 이제 뭐 학원마다 어떤 때는 개발 계획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테마로 잡고.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도시개발 구역의 법상의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자, 도시개발 구역이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한 장소인데, 이 도시개발 구역이 사업이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사업을 중간에 지연을 하고 자꾸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중간에 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비정상적인 해제. 자,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일단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2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자, 해제가 된다. 자, 틀린 부분이 일단 3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우리 이론 강의하실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3년이 되는 날까지 기다려주고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중간에 이제 포기하면서 해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이라는 일단 설계도 같은 걸 그려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기 때문에 요 연도도 틀렸고 그다음에 다음 날로 바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문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자, 이거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우리 사업 방식에서, 자, 전보 수용 방식, 전보 환지 방식 같은 게 있고 혼용이 있을 텐데, 자, 전보 수용 방식을 했을 때는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이 해제가 되는 날짜고, 이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을 다 빼먹었습니다. 자, 아주 옛날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다시 한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뒤에 가보시면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시범사무소 이런 거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수용 방식이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고,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났을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답니다.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2번처럼 처리해야 됩니다. 자, 1, 2, 3번 다 틀렸고요. 4번. 자,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검사일은 이건 해제되는 날짜와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거 틀린 겁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는 정상적인 해제도 있고 2번, 3번처럼 1번처럼 비정상적인 해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법정된 해제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법정 해제 사유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답을 5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 다시 한번 좀 보시고 뒤에 또 한번 응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에서 사업의 중간에 비정상적인 해제가 있었는데, 그럼 우리 이거 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가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습니다. 자, A타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A타입은, 자, 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 고시하기 전에 먼저 우리 행정관청이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개발 계획 내용에다가 시행자하고 시행 방식 같은 것들을 정해서, 이런 시행자가 누가 사업을 할 건지, 사업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셋 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고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두 번째 순서고, 자, A타입은 그런 다음에 아까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되죠. 아까 우리 지문에 나왔던 거, 여기 1번 지문에 나왔던 겁니다. 이거. 결국에 A타입 순서에서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3년 내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실시계획 인가가 나오면 이 설계도에 대한 심사를 인가로서 통과받았기 때문에 이거 고시하고 공사에 착수하죠. 여기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사업 방식을 전부 수용을 할 건지, 전부 환지로 할 건지, 전부 혼용을 할 건지 정하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수용 방식에서는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해제,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해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 해제고요. 자, 우리 B타입도 있어, B타입은. 자, B타입을 직관적으로 봤을 때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개발계획하고 시행자, 시행 방식을 이렇게 묶어서 두 번째 순서로 잡고,
세 번째가 개발계획 고시가 되고 나서 이렇게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암기할 게 어떤 겁니까? 자, 중요한 거, B타입으로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장소입니까? 자,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생산녹지 같은 지역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서 사업할 때, 그다음 이제 비도시역도 있죠. 뭐 관리적이든 농림적이든 자연환경이든 이렇게 비도시역 같은 경우는 이 수합 순서를 A타입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B타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럼 B타입으로 하면 A타입하고 차이가 뭡니까? A타입은 개발계획하고 시행자 시행 방식을 먼저 이렇게 묶어서 첫 번째 순서로 잡고 두 번째가 도시개발구역이고 세 번째가 실시계획인데, 자, 아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비도시역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1번 순서로 잡고 2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해야 된다. 자, 고시 안 하면 이것도 2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요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면서 요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시행자 시행 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이렇게 두 번째 순서로 잡고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되고 나서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신청으로 가야 됩니다. 자, 3년 내 인가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아까 개발계획 수립 요거는 2년이죠. 2년.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 안 하면 이것도 2년 되는 다음 날에 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A타입하고 B타입 순서를 두 개를 잡아놓고 둘 다 이렇게 사업이 비정상해제가 있는데, A타입에서는 구역에서 실시계획 인가로 바로 넘어가서 3년짜리, 자, B타입을 할 때는 구역이 먼저 있고 개발계획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니까 이렇게 2년하고 3년이라는 기간을 직관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는 이건 안 나왔지만 뒤에 가지고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아까 우리 비정상적인 해제, 정상적 해제를 배우면서 사업 순서가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 지식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문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인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특별광역시장, 그 다음에 자치도지사, 시장문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는, 하나 우리 알아둘 것은 여기서 세종시는 빠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권자가 어떤 개발행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 시장문수 같은 요 5명이 허가권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냥 빼고, 또 세종시이기 때문에 세종시는 관련 법이 별도로 있으니까, 자, 세종시 개발하는 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개발법 할 때는 그거는 좀 제외하고 합니다. 자, 어쨌든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특별광역시, 자치도, 시장문수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이제 앞에 기본 이론할 때 7가지 개발행위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도시개발구역을 정했는데, 자, 거기서 함부로 이제 민간인들이 어떤 사적인 개발행위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단, 뭐 농사 짓는 개발행위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 찾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자,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자, 비닐하우스. 원래 비닐하우스는 공작물에 설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게 농림수산물 생산용 비닐하우스는 농사 짓는 데 파는 비닐하우스니까 허가를 안 받는 행위로 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질 변경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작하는 거기 때문에 농사 짓기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 채취니까, 토석 채취가 원래 허가를 받지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어떤 좀 이런 사적인 개발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소규모 개발행위고,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환경도 훼손하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 안 받는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것도 허가 대상인데, 자, 이거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도시개발구역에다 남겨두기로 한 대지에다가 물건을 쌓는 것은, 물건 쌓는 행위가 도시개발 사업에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허가 안 받고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5번처럼 토지의 단순한 분할이면 별도 어떤 조건이 안 붙고, 토지 분할이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고, 1, 2, 3, 4번은 허가를 안 받는 행위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농사 짓는 행위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토석 채취가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장을 주지 않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남겨두기로 한 대지에다가 물건을 쌓는 것은 사업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고, 5번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효과가 뭡니까?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점선으로 이 낡은 시골 같은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을 하면 의제 효과라는 게 있고, 자, 이 안에서 이제 함부로 이 토지 소유자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개발 행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에 방해되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7가지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 의제는 뭡니까?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 용도지역 장소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시골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토지가 뭐 농림지역이었다. 농림지역이었다고 하더라도 점선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를 딱 하면 지정고시하면서 바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고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제 처리가 돼가지고 자, 또 하나는 이제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는 건데 이 하얀색으로 쓴 것들이 이게 국토계획법상 허가 대상이랑 유사하죠. 자,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는 거, 토지 용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에다가 아까 토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로 봐야 됩니다. 여기다가 건축물의 크게 고치는 대수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거 하고 중목의 벌자와 식재를 추가해서 이렇게 5가지 행위에다가 이 2가지 행위를 이렇게 분홍색 이렇게 한 줄, 2줄을 섞어가지고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받는 행위로 이렇게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할 거는 토지 합병은 안 들어갑니다. 자, 토지 합병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하더라도 크게 사업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에 방해되는 것이 아닌데 이 분할은 토지를 쪼개기이기 때문에 이건 투기 목적으로 분할할 수 있으니까 이 분할은 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개발행위에다가 대수원 용도 변경 하나 추가하고 중목의 벌자 식재를 추가해서 허가 대상으로 잡아야 됩니다. 3번 문제.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자, 우리 도 아래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은 대도시인데 자, 대도시의 시장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1번 질문 맞습니다. 대도시의 시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녹지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우리 앞에 이론 설명할 때 우리 이론 강의를 보고 오시면 자, 또는 자연녹지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 같은 경우도 생산녹지가 100분의 30 이하로 들어갔다는 걸 전제로 해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2번 질문 틀렸네요. 자, 3번 자,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자, 비도시역이기 때문에 자, 구역 지정한 후 나중에 개발기획을 수립할 수 있다. B타입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우리 아까 1번 문제 해석할 때 자, 계획관리지역 같은 비도시역에서는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B타입 순서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보시면 이런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지역 같은 비도시역에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서 2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는 거 이렇게 구역 지정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을 보시면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자, 우리 환지 방식에서 개발 계획. 자, 우리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이 개발 계획이 환지 방식에서 사업이 이게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 이게 토지 소유자 동의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개발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래 개발 계획은 우리가 시도나 대도시,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같은 행정관청이 만드는 계획이지만 이 개발 계획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시하는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인데 환지 방식에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자, 환지 방식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를 별도로 계산해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환지 방식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적 자,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이거 4번 질문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충 수업용으로.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동의가 필요한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이런 동의 안 받고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죠. 자,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 우리 군수는 자, 군수가 이게 이제 그 도시개발구역을 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관청이 여기 특방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 같은 거 할 때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의견 듣는 것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좀 보시고 자, 정답을 일단 2번으로 봐야 되겠죠.
보충 설명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시도지사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세종시를 빼고 이제 4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이제 도지사를 말하는 건데, 자,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특광도지사나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자기 관할구역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시도 같은 데 걸치면, 그러니까 서울시와 경기도 같이 이런 식에 걸쳐버리면 협의해서 구역 정할 사람을 정합니다. 자, 그런데 협의가 안 됐을 때 여기 보시면 협의가 안 되면 다음 사회회장이 되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예외적인 구역 지정권자. 자, 이것도 이제 한 문제짜리로 나옵니다. 자, 특히 4번을 먼저 보십시오.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 자, 좀 전에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한 사람을 정하는 건데 협의가 안 되면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또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장소를 따지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을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천재지변으로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2번하고 3번을 잘 보세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면 국토부 장관 이외의 다른 장관들이 국토부 장관한테 직접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 이런 사람들, 뭐 농림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자, 이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했을 때, 자, 그리고 3번 잘 보세요. 공공기관하고 정부 추정기관이 국가공기업입니다. 자, 뒤 가서 이제 시행자 배울 때 배우실 건데, 자, 지방공사는 안 되고 공공기관에 하고 정부 추정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 자, 공공기관, 정부 추정기관의 장은 30만 이상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제한을 하는 거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국토부 장관하고 같은 장관끼리이기 때문에 요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공기업 같은 국가공기업의 장들은 30만 이상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제한을 하는 거고. 자, 우리 개정사항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5가지가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가지고 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서 공공기관 장에서 자, 이게 이제 1월 31일부터 여기 공항공사가 추가됐습니다. 자, 토지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하고 자산관리공사 같은 매입 공공기관이 있는데 토지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이 한국공항공사가 이제 공항 근처를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새로 이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추정기관은 이 2가지만 들어가는 거죠. 국가철도공단, 우리 KTX 이렇게 레일 같은 거 만들어주고 역을 만들어주는 공기업.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철도공사는 코레일로 열차를 운행하는 공기업이고 열차. 그 다음에 열차 밑에 레일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철도역을 건설해주는 회사가 철도공단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렇게 역세권만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센터도 제주도 내에서만 하는 거. 그리고 정부 추정기관은 이렇게 2가지가 있고 여기 나머지 이제 공공기관은 장소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공공기관에 공항공사 추가되고요. 자, 정부 추정기관에는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도 개발센터가 있는데 자, 이 철도공단은 역세권만 사업을 할 수 있고 제주도 개발센터는 여기 제주도 내에서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공공기관은 따로 장소 제한은 없고요. 이 공공기관하고 정부 추정기관이 국토부 장관한테 30만 이상으로 제한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 볼까요? 규모. 자, 좀 전에는 지정권자, 지정 규모가 자, 주거 성업지역, 도시지역 중 주거 성업은 1만 이상으로 크게 하고 공업지역은 3만 이상으로 크게 해야 되고 아까 문제 나왔던 것처럼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 밖에 도시지역, 외의지역 같은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다만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고 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한 다음에 4차로 이상 도로를 만들어주면 이 조건을 모두 맞추면 이 30만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또 작은 규모로도 도시개발 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설명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아직 기본학습이 안 되신 거예요. 1만, 3만, 1만 이상 이렇게 여기 보존녹지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데서만 구분을 해서 1만 이상이고 전체 주거지역이나 뭐 전체 공업지역은 그때는 뭐 뺄 거 없이 그냥 3만, 1만 이상으로 하고 비도시지역은 30만 이상. 자, 다만 비도시역이라도
아파트 연립을 건설하고, 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서 4차로 이상 도로를 만들어주면 면적이 30만에서 10만 이상으로 규제가 완화가 된다. 자, 그리고 보세요. 또 하나가, 자, 지금 우리 열심히 이렇게 면적을 외웠는데, 이런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런 것들이 먼저 지정되어 있을 때는 면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면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좀 전에 면적이 이렇게 1만 이상, 3만 이상, 1만 이상, 30만 이상으로 크게 해야 되는데 지정하는 장소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인 취락지구, 국토계획법상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게 먼저 들어와 있을 때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면적보다 작아도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도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문제에서 여기 4번 문제 지문 보시면, 자, 환지 방식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동의받을 필요 없는 거.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금 이제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전체 환지 방식 사업한 구역의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면적 계산할 때는 이제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데, 전체 환지 방식에 사업하는 면적을 재서 그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찾아가지고 거기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를 별도로 계산해가지고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자, 동의 받지 않는 시행자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자는 동의 안 받고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환지 방식에서. 자, 요거는 시험 지문에서 4번, 5번씩만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럼 우리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금방 해설한 거 가지고 풀 수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 5번에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거 이런 것도 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 이거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이 면적 같은 거 안 따지고도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도 요 끝에가 요청이니까 이 앞에 주어가 뭐로 바뀌게 됩니까? 지방공사의 장은 안 되고,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런 장관 같은 사람들을 써가지고 면적과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방공사는 요청을 할 수 없다. 자, 이거 요청을 못하고 국토부 장관이 구역 정하는 사유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4번은 아까 이 4번은 원지문이 공공기관, 정보출원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니까 30만까지 포함을 해서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안 같은 걸 했을 때 맞습니다. 자, 토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이렇게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구역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다. 자, 2번, 3번은 요청이고 4번은 제안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은 맞습니다. 정답 이거 우리가 3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5번 지문도 앞에서 우리 보신 해설 가지고 풀 수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하고 규모니까 주거성업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자연녹지 같은 거하고 이런 생산녹지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니까 1만, 3만, 1만을 찾으시면 되겠죠. 1만. 그래서 1만, 3만, 디귿, 리을 다 1만이기 때문에 정답이 이거 2번이 되겠습니다. 1만, 3만, 1만, 1만 이상으로 우리가, 자, 여기는 아까 뭐 비도시역은 따로 설명을 안 했지만 비도시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 생산녹지가 이 도시개발구역원에 100분의 30 이하로 포함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야 됩니다. 이거 이런 조건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참고로 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주거지역에서는 1만 이상, 모든 상업지역도 1만 이상으로 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미만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만이면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공업지역도 3만 이상, 자연녹지는 1만 이상, 생산녹지 같은 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아까 예외는 있습니다. 자, 예외가 이거죠. 자, 다음의 지역 같은 게 먼저 들어가 있을 때, 뭐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면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거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좀 전에 보시면 이런 취락지구가 먼저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원래 자연녹지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9,000은 안 되는데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취락지구가 먼저 지정이 되어 있는 자연녹지죠. 자, 이 문장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자연녹지 지역이 용도지역이고, 자, 추락지구는 용도지구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자연녹지 위에 추락지구라는 게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락지구가 먼저 지정되어 있는 자연녹지면 이런 추락지구를 더 존중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9,000제곱미터도 가능하다. 이게 면적 제한을 배제한다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지문들이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우리가 1만, 3만, 1만, 1만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자, 이런 면적 제한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 지문도 하나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에 문제 나옵니다. 자, 그 정답 우리가 요거 2번으로 보시고 자, 6번 문제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 시행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국가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철도공사 같은 공기업은 역세권 개발 사업하는 그런 역세권 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아까 우리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고 이 공공기관 말고 정부 출연기관이라는 국가공기업의 국가철도공단입니다. 자,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 그때 시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쪽 개발 사업은 그거는 국가철도공단일 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요거 지문 틀렸습니다. 자, 1번, 2번 다 틀렸죠? 국가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철도공사가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 개발 사업하는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보시면 자,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나서 2년 내 공사 착수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또 새로운 게 나왔네요. 자, 시행자의 변경도 아까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처럼 사업을 지연할 때 이렇게 시행자를 또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역 해제와 별도로 자, 시행자 변경 사유를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맞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토지 수요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자,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인 토지 수요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요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4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조금 기본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제한 문제, 제한. 자, 토지 수요자 같은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자, 여기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그 동의서를 첨부해가지고 제안서를 낼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주체는 이 토지 분양 업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 여기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일반 건설회사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일반 건설회사 같을 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행 규정. 자, 이 맞는 지문으로 보셔야 돼요. 공공주체는 토지 분양 같은 업무를 포함해서 4가지 업무를 주택건설사업자가 이 토지 분양 업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대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3번 지문만 맞는 것이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국가가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고 자, 한국철도공사가 아니라 자, 국가철도공단이 아까 KTX역이라든가 레일을 설치하는 자, 그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만자를 붙여도 됩니다. 자,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은 시행자 변경사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년 내 사업 착수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민간 시행자가 제한을 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동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토지 분양 업무 같은 경우를 주택법상 주택건설업자한테 대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3번으로 보시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를 볼 수 있고 자, 일단 우리 그 보충 설명을 드려보면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1번 가고 여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1번 시행자로 보시고 아까 우리 공공기관 있었죠? 공공기관. 아까 공공기관에 뭐 토지공사, 농어촌공사 포함해가지고 여기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자산관리공사에다가 한국공항공사 추가해 주시고 자, 정부 출연기관도 아까 2개 있었죠.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도개발센터. 자,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기업이니까 1번 시행자, 여기 2번 시행자, 3번 시행자, 4번 시행자는 우리 행정청이나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행자라고 부르고요. 자, 민간 시행자가 또 쭉 나와 있죠. 토지 소유자들이 만든 조합, 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이 건설회사,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토목회사,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회사. 앞에 시행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민간 시행자 개념으로 8개를 좀 잡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라는 게 있었죠. 제한. 지문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3분의 2입니다. 이거.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제안자가 10명입니다. 10명. 자, 10명의 제안자가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서를 내고 시군구청장이 제안서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통보한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이 제안서를 받아서 또 요청자 역할을 해가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누구한테? 특강도지사한테. 자, 이런 개념으로 좀 순서를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안자가 어떻게 10명이 됩니까? 아까 시행자 12명 시행자 있었죠. 아까 공공시행자 4명, 민간시행자 8명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조합을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명이 되겠죠. 아까 우리 시행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번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조합을 뺍니다. 그럼 번호가 이제 우리가 여기 1번 빠졌고 5번 빠졌기 때문에 10명이 남겠죠. 그 사람들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군구청장한테 제안할 수 있다. 자, 우리 아까 좀 전에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하는 건 별도로 보십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제안하는 건 별도로 보시고 그거 말고 시군구청장한테 제안서를 내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안서를 이렇게 낼 수 있다. 시군구청장한테. 자, 요청이라는 개념은 따로 뒤에 또 볼 겁니다.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할 수 있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안시 동의요건 민간 시행자가 제안하는 경우 면적 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자, 제안을 받은 자는 수용 여부를 1개월 안에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불가피한 사고가 있으면 1개월 정도 이내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합치면 2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답변 통보하는 기간이.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앞에서 이 제안자 10명 중에서 민간이 있겠죠. 민간이면 토지 소유자 조합원 뺐으니까 빼버리고요. 자, 토지 소유자하고 7번부터 12번이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 민간 시행자가 구역을 제한을 하면 자,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안서를 내야 되는 거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이 들어가면 답변 주는 건 1개월 안에 통보하는 게 원칙이고 뭐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1개월 범위 안에서 제안, 답변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 지문에서 시행자 변경 사유가 있었죠. 아까 시행자 변경 사유. 아까 3번 지문에 보시면 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 사업 착수한 후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었었는데 자, 시행자 변경은 A타입에서 자,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먼저 하고 나서 구역지정고시로 내려갑니다. 자, 구역지정고시에서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고 아까 나왔던 질문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시행자가 변경되는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A타입에서 아까 요즘 요거 분홍색으로 쭉 이렇게 표시된 것은 이건 해제입니다. 해제. 자, 구역지정에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3년까지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사업이 지연돼서 해제가 되는 거고 자,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한 흰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시행자 변경 사유이기 때문에 그건 좀 별도로 이렇게 보십니다. 아까 지문에 나왔던 게 요거를 시험 지문으로 낸 겁니다. A타입에서 사업 순서를 먼저 이렇게 잡으시고 나서 구역에서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이 인가 신청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요 개발계획에서 발표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고 또 실시계획에 인가고시가 나왔더라도 2년 안에 사업 착수 안 하면 시행자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자를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3년,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고 있을 때는 이게 도시개발구역에 해제되는 조치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게 시행자 변경 사유인지 해제 사유인지를 한번 구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대행 지문이 있었죠. 아까 문제에서 5번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자, 주택법상 토지 분양 업무를 주택법상 건설업자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답니다. 있다. 그게 틀린 지문인데 자, 요것도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건데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시행자 중에서 공공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번, 공공기관 2번 시행자, 정보출연 3번 시행자, 지방공사 같은 시행자가 사업을 하다가 실시설계, 자, 부지 조성, 기반설 공사, 토지 분양 업무 같은 것들을 자, 직접 하지 않고
주택법상 등록사업자한테, 주택법상 이 건설사업에 등록을 한 사업자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지문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빠르게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셔야지만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 중에서 4문제가 우리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에서 2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찍으셔가지고 맞추셔야 됩니다. 자, 설명은 드리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이런 기본문, 이건 기본 지문으로 보셔야 돼요. 자, 7번 문제 보시면,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대도시의 지정이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정할 수가 없고, 벌써 틀렸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아까 시도하고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도 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정 요청을 하는 거는 시군 구청장,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도지사한테, 자, 여기 대표적으로 뭐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건데, 자, 대도시는 요청자로 들어가지 않고 직접 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구역을 직접 정할 수 있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도지사한테 요청 같은 걸 해가지고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로. 자, 두 번째, 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자, 2개 이상 도에, 이 2개 이상 도에 걸치는 경우가 뭐 강원도하고 경기도 이런 식으로 걸칠 수도 있고 또 서울시와 뭐 경기도 이렇게 걸치는 경우도 있는데 2개 이상 시도 이렇게 도에 걸치면 더 넓은 행정구역 도지사가 구역을 정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자, 2개 이상 도에 걸치면 2개의 도에 도지사가 만나서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3번,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게 딱 쉽게 답이 나왔네요. 지금 3번이 옳은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4번, 자, 도시개발구역은 자, 2개 이상 사업지구로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 후 각 지구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씩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총 면적이 1만 미만이면 이 분할했을 때 5,000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총 면적이 적어도 2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자, 2개 이상 지구로 분할을 하는데 자, 분할된 각각 지구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총 면적이 최소한 2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만 2개 이상 지구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도시개발구역은 분할이 가능하다. 하나의 구역을 각각 분할된 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씩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자, 4번. 자, 자연녹지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B타입처럼 아까 B타입 순서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자,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 적이죠. 구역 지정한 이후에 자,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 이게 바로 개발 계획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계획인 개발 계획을 B타입으로 구역 지정 이후에 수립할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시역 같은 데서는. 자, 지금까지 다 틀렸고 지금 3번이 정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의외로 이게 좀 4번하고 5번이 어렵더라도 이 3번에서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장 가서 이렇게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지문을 쉽게 내고 나머지 지문들을 좀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 쉬운 지문이 딱 나오면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답을 생각하시고 답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인데 가로 아래 들어갈 숫자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건 지금 B타입 설명인 것 같은데요. 구역을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자, 다음에 아래에 규정된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B타입 순서를 기억하시고 자, B타입은 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하고 나서 자,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안 되면 그 2년 되는 날에 다음 날로 올려주셔가지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2년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뀝니다. 자, 또 기억번호 일단은 요거 2년 들어가셔야 되고 자, 니은번은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날을 출발로 해서 다시 실시계획에 인가로 갈 때는 3년을 주시죠. 3년.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것도 되는 날이 아니라 되는 날인데 이 앞쪽에 이 앞에 전제가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니까 다음 날에 붙여가지고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이때도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뀌게 돼 있죠. 그러니까 2년, 3년, 5년이기 때문에 정답이 이거 2번으로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좀 보세요. 자, 아까 B타입,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비도시역 같은 지역 대표적으로 이런 지역들은 구역을 먼저 지정하시고
개발계획 수립고시하고 요 시행자 시행방식의 선정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구역 지정고시 한 다음에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안 되면, 자, 2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요 2년을 5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할 때 시행자고 시행방식을 개발계획 내용으로 넣어서 같이 수립고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발계획 수립고시 한 다음에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이때도 구역 지정고시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도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 2년, 3년이. 요걸 가지고 아까 이제 지문으로 문제를 내신 거니까 요 이미지, 그림으로 잘 순서를 잡으신 다음에 2년, 3년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9번 문제는 굉장히 쉽죠. 구역의 지정권자를 모두 고르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면,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 예외적으로 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었으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되지만 구역 지정권자라는 이런 관청 개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답이 4번이죠.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자, 리을거는 시행자가 됐지만 지정권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역 지정권자인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자, 10번도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까 도시개발구역 정해지고 나면 7가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만, 자, 토석재치, 중목의식재, 공유수면 매립이 이게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이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형질 변경으로 봐야 됩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허가 대상으로 잡는데 토지 합병은 아까 허가 대상이 안 들어갔죠. 자, 비교적 최근 문제지만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정답이 1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좀 전의 문제는 이 문제로 우리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7가지 개발인 허가 대상인데,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자, 물건의 1개월 이상 적재, 토지 형질 변경 안에 여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이 들어가는 것이고, 자, 토석 재치하고 토지 분할은 되는데 토지 합병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선과 용도 변경 한 줄 추가하시고 중목의 벌자화시키도 추가해서, 자, 이것이 우리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고, 이 하얀색은 우리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 대상이고, 도시개발구역은 이 분홍색을 추가해서 허가 대상으로 조금 더 많은 행위를 허가 대상으로 잡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는. 자, 11번도 이게 아까 우리 뭡니까? 국토부 장관이 구역을 정할 수 있는 앞의 문제랑 거의 중복이네요. 국가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4번의 천계지변으로 긴급한 경우. 자, 2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도 맞죠. 예, 근데 이제 이거 3번 보시면 토지주택공사 사장이니까 공공기관의 장까지는 맞는데, 자, 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20만 제곱미터면 30만 이상보다 이게 미만 규모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맞습니다. 이게 틀렸죠. 이렇게. 자, 5번 같은 질문은 뭡니까? 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개 이상 도에 걸쳐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맞습니다. 이것도. 정답을 요거 3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자, 심화 문제 2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여기가 이 문제가 좀 옛날 문제인데 이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여기 자연녹지라고 힌트를 줬고 취락지구라는 말도 나왔네요. 자, 면적은 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여기 환지 방식에서 조합을 만들어 사업한다. 환지 방식이고 전체가 환지 방식이고 조합입니다. 그 조건이 자연녹지 나왔고 취락지구 나왔고 3만 제곱미터는 면적 나왔고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고 환지 방식입니다. 이게 조건을 5가지를 주고 지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자, 시군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아까 누가? 시군구청장이 여기 특방도지사한테 요청 같은 걸 해가지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기가 뭐 자연녹지든 환지 방식이든 따지지 않고 성립이 됩니다. 이 요청할 때는 별도의 조건이 없이 시군구청장이 특방도지사, 시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환지 방식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단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동의받지 않는다. 근데 시행자가 여기 지금 조합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에서 개발계획 만드는 거리고 시행자가 조합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이런 질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 번째, 자, 주민의견 같은 걸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절차에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자, 공람 같은 걸 실시하고 나서 필요하면 공청회까지 개최할 수 있다.
자, 우리 요거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까지 개최를 하여야 한다고. 100만 미만이면 자, 공람이라는 절차 14일 정도 공람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 주민의견 같은 걸 들어주고 나서 공청회를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좀 전에 면적이 3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00만 제곱미터보다 미만입니다. 미만. 자, 이제 좀 이따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릴 건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이라는 걸 먼저 하고 나서 공청회까지 필수적으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100만 미만일 때는 공람을 먼저 하고 나서 자, 공청회는 할 수 있다로 처리하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자, 4번. 자, 구역 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소가 맞죠. 왜냐면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도시역에서는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잘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자,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곳으로 본다. 자, 아예 취락지구면 보지 않습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자, 지금 앞에서 취락지구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라는 조건 때문에 여기 좀 의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됐더라도 해당 도시개발구역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심화 문제인데 자, 좀 전에 우리 보충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로 처리하시고 자, 의견 청취가 공람이나 공청회인데 자,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까지 하여야 한다. 자,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지문. 그리고 좀 전에 의제 조항.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단 취락지구가 먼저 지정된 지역이면 그러하지 않다. 자, 이렇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이런 의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아까 좀 전에 5번 지문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됐을 때 해당 도시개발구역이 도시지역과 생략이 되어 있네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왜? 앞에 취락주거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지문들을 우리 응용해서 모의고사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내니까 잘 보시고 한번 따라서 이거 이 지문들을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도시개발구역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떨어진 구역을 결합했을 때도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 결합한 면적이. 아까 분할했을 때도 자, 각 분할된 구역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1번 지문처럼 서로 떨어진 2개 이상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국가가 사업 시행자 경우이 또 나왔죠.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받아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하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자, 3번. 자, 우리 광역시장이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도 할 수 있는데, 자, 수립 변경을 하고 나면 그 변경된 내용을 광역시장 아랫사람인 군수나 구청장한테 송부를 하고, 송부해서 일반인들한테 공람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런 형식적인 절차도 있으니까, 자, 일반인들한테 공람시키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공람을 시켜서, 자, 공람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자, 여기 광역시장이니까 시도지사라는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도지사 같은 관청이 자, 구역도 정하고 개발계획도 수립하기 때문에 변경도 이 시도지사인 광역시장 같은 사람들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자, 하급자인 군수나 구청장한테 송부해서 송부받은 군수나 구청장이 일반인들한테 공람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정상적인 해제네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5번 질문은 도시개발 사업이 공사 완료로 해제 의제가 되면 정상적으로 해제가 되면 자,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정상적인 해제이기 때문에 계속 도시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뜻이니까 옛날 용도지역으로 환원될 필요가 없다. 정상적 해제면 5번 질문은 이제 비정상적인 해제이면 환원 폐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A타입에서 뭐 3년짜리 비정상,
B타입에서 뭐 2년, 3년짜리 비정상 그런 거 나오면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5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자, 이거 5번 질문은 조금 더 우리 설명을 들어보시면요. 아까 자, A타입에서 개발계획 먼저 수립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구역으로 내려가고 실시계획의 인가로 가는 게 3번인데 순서가 자,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이 도시개발구역이 3년 되는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해제가 되면 아까 도시개발구역 정했을 때 도시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이런 거 있었죠. 그것도 다시 원래 옛날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봤던 게 다시 옛날 용도적으로 환원되고 사업을 중간에 이제 포기한 거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업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폐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3년 안에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되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환원, 폐지가 된 것으로 본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해제가 됐을 때 정상적 아까 수용 사용 방식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해제가 되면 계속 도시적으로 유지가 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유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B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B타입도 이게 2년, 3년짜리 이렇게 해제가 되면 환원 폐지 문제가 생기고 정상적으로 해제가 됐을 때는 환원 폐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까 5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자, 공사 완료 공고면 정상적인 해제이기 때문에 자, 공사 완료로 해제 의제가 되면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 도시적으로 본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환원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5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하시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이제 개발계획 부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법 자료는 자, 이거 밴드에 가시면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활용을 좀 하시고, 자, 다운하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체 다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자, 공부하시는데 우리 학원 강의 같은 거 들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 강의는 일단 뭐 이론용, 예습용으로 또는 복습용으로도 또 이렇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어려운 공법에서 조금 좀 기본적인 좀 빨리 개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